네, 이제 다음으로 할 것은 두 번째 어프로치인 Nativist 어프로치입니다. 아까 Behaviorist 어프로치의 넘버 1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나중에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1번을 제가 하고 총 3개의 포지션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Cognitive, Nativist 여기에 2번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functional approaches. 네, functional approaches. 여기다가 3번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2번과 3번이 완벽하게 동떨어지지 않은 어떤 접합부를 가지고 있는 아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셨듯이 접합부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네이티비스트 해보겠습니다. 네이티비스트 여러분의 교재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네, 보도록 할게요. The term nativist is derived from the fundamental assertion that language acquisition is innately determined. 자,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에요. Language acquisition is innately determined. 이미 결정지어져 있다, 숙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That we are born with a genetic capacity. 생득적으로, 뭐랄까, 유전적으로 어떤 캐파시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That predisposes us to a systematic perception of language around us. 우리가 언어에 둘러져 있는데 그 언어를 인지를 할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어떤 경향을 느끼게끔 하는 진, 유전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누가 우리에게 말을 하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하나의 청크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언어의 법칙과 규칙을 무의식적으로 다 분석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천부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를 결과지어주나요? Resulting in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lized system of language. 우리 언어의 체계 있죠? 그 언어의 체계 속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 내재되어 있는 언어의 체계의 그러한 구조를 머릿속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따라서 우리 머릿속에 언어의 체계에 대한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 genetic capacity 때문에. 이해되시죠? 따라서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중요한 말입니다. Innateness hypothesis. Nativist approach 안에 innateness hypothesis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Innateness hypothesis spawned several proposals about human language acquisition. Eric Lineberg가 주장한 뭐가 있냐면 language acquisition device. 그리고 여기 있는 Eric Lineberg suggested that language is a species specific.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species specific behavior.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종족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다. That certain modes of perception, categorizing abilities, and other language-related mechanisms are biologically determined. 언어에 관련한 그 모든 것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나서 촘스키는 다음과 같은 걸 이야기해요. Chomsky similarly claimed that innate properties of language explained the child mastery of native language. 자, 아동의 네이티브 랭귀지에 대한 마스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innate properties of language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innate, 생득적인 어떤 자질이. 계속할게요. In such a short time, 진짜 짧은 시간 내에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만에 혹은 5년 안에 언어 습득이 끝나잖아요. Despite the highly abstract nature of the rules of language. 언어의 규칙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아동한테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국어를 쓰면 아동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룰을 습득을 해요. 그게 바로 abstract nature of language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This innate knowledge, according to Chomsky, was embodied in the metaphorical little black box. 그래서 굉장히 작은 블랙박스가 머릿속에 있다라고 촘스키가 주장을 하죠. 그래서 촘스키가 얘기한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게 있어요. LAD. 아까 전에 제가 에릭 르네버그가 얘기한 LAD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에릭 르네버그는 Critical Period Hypothesis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나오지 않고 LAD로 바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에릭 르네버그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천부적인 기질,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생득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촘스키는 더 나아가서 LAD를 주장을 하는데 그 LAD의 역할이 뭐예요? 작은 머릿속의 블랙박스로서 굉장히 복잡한 언어 체계를 짧은 시간 안에 무의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LAD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요. David McNeil described the LAD as consisting of 4 innate linguistic properties. 그래서 LAD는 총 4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뭐예요? 1번이 distinguishing speech sounds from other sounds. 이건 언어의 소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 소리. 언어의 소리 구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언어를 인지를 할 때 이 소리는 사람 소리, 이 소리는 사람의 언어 소리가 아니야. 언어 소리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어떤 본능 가지고 태어난다. The ability to recognize linguistic data into various classes that can later be refined. 즉, 클래스라는 거는 어떤 품사 같은 거라고 할게요. 품사. 이거는 명사들이야. 이건 형용사들이야. 떡 주세요. 비타민 주세요는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쁜 주세요 이런 건 할 수 없어. 왜냐면 떡하고 비타민은 명사니까 예쁜은 형용사라서 서로 바꿔 쓸 수 없어. 뭐 이런 거에 대한 품사에 대한 구분. Knowledge that only a certain kind of linguistic system is possible and the other kinds are not. 즉 우리나라에서 떡 주세요. 아까 전에 give me toy. 이게 더 바람직하다. toy give me.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linguistic system이란 어떤 문법, 비문과 문법성 그 언어에서 허락되는 문법성에 대한 민감성, 민감도, 문법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됐죠? 다음. The ability to engage in constant evaluation of the developing linguistic system so as to construct the simplest possible system out of the available linguistic input. 그래서 어떤 뭔가를 할 때 되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 안에서의 어떤 계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이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들이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toy give me 이거를 미국 영어권 아이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give me toy라고 하지. 한국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떡 주세요 하겠죠. 주세요 떡도 할 거예요. 한국어에서는 허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는 알아요. 떡 주세요 하고 주세요 떡 이게 둘 다 된다는 걸요. 그래서 둘 다를 바로 할 가능성이 많죠. 반면에 미국 아이들은 toy give me는 본인의 언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강력하게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ive me toy 이것만 우리나라 말에서는 허용이 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말만 하니까. 토익 give me를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됐죠? 계속 읽어볼게요. McNeil and others in the Chomskyan tradition composed eloquent arguments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LAD preposition. 그래서 LAD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especially in contrast to behavioral stimulus response theory.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ich could not account for the creativity present in child acquisition. 그래서 앞에 있는 LAD는 creativity를 설명할 수 있었던 반면 뒤에 있는 SR theory, behaviorist approach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creativity를 설명을 잘 할 수가 없었죠. The notion of linguistically oriented innate predispositions fit perfectly with the generative theories of language. 그게 뭐예요? Children were presumed to use innate ability to generate a potentially infinite number of utterances. 자, generate a potentially infinite number of utterances. 발화의 개수가
무한이다 이 말이야. 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이라고요. 내가 들어본 말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들어본 말도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언어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은 예문이 아니고 그 예문 안에 있는 법칙이에요. 영어라면 어떤 거요? 아,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거요. 또 이런 거요. 아, 우리나라 말의 noun phrase는 determiner, 가질 수 있고 명사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거요. 가끔씩은 여기 adjective가 와서 꾸밀 수 있구나. 이런 거요. 이런 룰이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고 촘스키의 LAD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룰이 저장돼 있으면 그 전에 못 들어본 말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룰에 갖다 끼면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클래스, 품사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끼면 돼요. adjective, 뭐가 adjective 역할을 하는지 아동이 알고 있어요. 따라서 behaviorist에서는 들은 말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동의 creativity, create use of language를 설명 못했지만 LAD를 주장하는 이 네이티비스트 어프로치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것은 예문이 아니고 이런 룰들이에요. abstract, 추상적인 룰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동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아동이 무한정으로 개수, 무한한 숫자의 새로운 발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를 강력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Aspects of meaning, abstractness, and creativity were accounted for more adequately. 그래서 were accounted for more adequately. 그래서 뜻이라든지 언어의 뜻이라든지 언어의 추상성이라든지 언어의 창조성이라든지 LAD를 도입하니까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Even though it was readily recognized that LAD was not literally a cluster of brain cells that could be isolated and neurologically located. 자, 사실은 아직 LAD가 우리 브레인의 어떤 부분이 LAD의 역할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서요. LAD, 다시 읽어볼게요. LAD was not literally a cluster of brain cells. 머릿속에 특정 브레인 셀이, 브레인 세포가 말 그대로 LAD다라고 그런 이꼴관계는 아직까지 성립을 못 시켰어요. That could be isolated, 분리되거나 neurologically located. 여기 있네 이렇게 위치하지도 못해요. 아직까지는. 현대 과학이 아직까지 이 부분이 촘스키가 말한 LAD인 것 같다라고 아직까지 로케이션은 몰라요. 그렇지만 such inquiry on the cognitive side of the linguistic psychological continuum stimulated a great deal of fruitful research. fruitful research. 그럼에도 불구하고 LAD를 딱 도입을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언어 습득계에서 아주 연구가 더욱더 아주 튼실하게, 진짜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niversal Grammar하고 뭐 쭉 나오는데, 이거를 다 하기에는 그래도 유진 한번 해볼까요? More recently, researchers in the native tradition continued this line of inquiry through a genre of tria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that focuses on what has come to be known as universal grammar. Universal grammar라는 거는 아동이 생득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보편적인 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언어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보편적인 문법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언어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 또 부사는 형용사를 꾸민다. 또 뭐가 있냐? 뭐 현재, 과거, 현재와 과거는 다른 시제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할까요? 동사 시제는
동사에 표기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은 몰랐죠?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다 솔팅을 하는 거예요. 유니버설 그래머 머릿속에 이미 모든 언어에 불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 프랑스어를 배워도 이게 다 적용이 돼요. 한국어로 배워도 이게 다 적용이 되고 영어로 배워도 이게 다 적용이 돼요.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기본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언어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Universal Grammar, LAD도 있고 그리고 그 LAD는 우리가 그 안에서 Universal Grammar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그래마 시스템이에요. 됐죠? This line of research expanded the LAD notion by positing a system of universal linguistic rules that went well beyond what was originally proposed for the LAD. 그래서 도대체 LAD의 역할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Universal Grammar라는 게 등장을 함으로써 Universal Grammar라는 것은 보편 문법으로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건 그 언어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UG research attempts to discover what it is that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environmental stimuli, 즉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학생이, 그 아동이 처한 어떤 환경적인 자극이 무엇냐에 관계없이 그 언어가 무엇냐에 관계없이 the languages they hear around them 그 target language가 그 목표어가 무엇은 상관없이 research attempts to discover what it is that children bring to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유지를 기반으로 어떻게 아동이 언어를 습득해 가는지 관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줬어요. 됐죠? 저 밑에 내려가서 여기 볼게요. One of the more practical contributions of nativist theory is evident if you look at the kinds of discoveries that have been made about how the system of child language works. 아동의 언어를 관찰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Research has shown that the child's language, 아동의 언어는 at any given point, 어떤 시점이건 간에 is a legitimate system in its own right. 그 시스템 안에서 아동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체계 아래서는 굉장히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child's linguistic development is not a process of developing fewer and fewer incorrect structures. 그 아동이 지금 말하는 것이 마치 incorrect해 보여도 not a language in which the earlier stages have more mistakes than other later stages. Rather, 이게 아니고 rather, the child's language at any stage is systematic. 굉장히 체계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성인이 말하는 언어와 아동이 말하는 언어는 달라요. 다른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 체계 안에서는 여전히 체계적이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성인의 언어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할지언정 그 아동의 언어가 잘못됐다라든지 실수다라든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그 연령 단계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이며 그 체계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developmental process가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Rather, the child's language at any stage is systematic in that the child is constantly forming hypotheses on the basis of the input received and then testing those hypotheses in speech. 아동은 계속 스스로 발화해보고 이게 아닌가? 고쳐보고 그리고 이게 맞나? 또 발화해보고 이게 아닌가? 또 고쳐보고 해나가면서 성인과 유사한 그 모국어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As the child's language develops, 점점 더 함으로써 those hypotheses are continually revised, 수정되고 아동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봐. 수정되고 reshaped. 재형성되고 or sometimes abandoned. 이건 아닌가벼 하면서 이건 버리고 다른 시스템을 습득하고 따라서 계속 역동적으로 하나의 그 시스템이 변해가는 거죠. 뭐에 가깝도록? 성인의 모국어에 가깝도록 성인의 언어에 가깝도록 아동이 아동의 언어에서 성인의 언어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체계성은 그 안에서
요것을 한 체계로서 봤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스트럭처는 완벽하다는 거. 또한 2살짜리 요거 안에서 봤을 때 또한 모든 스트럭처는 그 체계성 안에서 확실하다는 거. 그런데 가끔씩 틀리는 게 보이면 엄마가 여기다 더를 넣어서 쓰네? 나도 넣어서 써야지. 여기 전치사가 여기 위치하네? 나도 넣어서 써야지 하면서 그 체계를 점점 더 정교화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LAD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LAD가 활성화시키는 Universal Grammar 때문에 가능한데 그 Universal Grammar는 머릿속에 어떤 보편 문법으로 자리 잡아 있어서 그거에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시스테마틱한 하나의 랭귀지 시스템, 모국어 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있는 것이, 이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하고요. 28페이지 다음으로 있는 것이 Challenges to Native Approaches인데, 이거는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위에 기술되어 있는 Native Approach만으로는 이걸로 반박을 할 수가 없고, 그 Nativist Approach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야 이제 PDP라든지 뭐 Serial Presentation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핵심만을 말씀드리면 그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문장은 이렇게 할까요? sentence는 noun phrase, verb phrase, 그리고 another noun phrase. I love her, I like her,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촘스키가 이야기한 이 phrase structure 룰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serially, 순차적으로 NP가 presentation 되고 그 다음에 VP가 presentation 되고 그 다음에 NP가 presentation 된다. 머릿속에서 회로가 있을 때 또 noun phrase가 있다면 determiner가 먼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noun이 생각날 것이다. 혹은 만약에 이러한 꾸밈이 있는 스트럭처라면 determiner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adjective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 noun이 생각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도미노처럼 serially 뭔가가 connected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촘스키의 Generative Syntax라는 과목이고 촘스키 그 syntax는 촘스키가 만든 과목이니까 Generative Syntax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이론이 있냐면 The assumption underlying this tradition was that those generative rules, 아까 얘기한 뭐 NP 플러스 VP 플러스 NP 이런 거 있죠? 그런 generative 룰은 in a linguistic sense are connected serially. 하나 다음 하나, 또 다음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with one connection between each pair of neurons in the brain. 머릿속에서 하나가 전개되고 그 다음이 전개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고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처럼 한 번에 그 문장이 팍 다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최신 이론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신텍스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S는 예를 들어서 I like her to be no 이런 거 말고 It's very kind of you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너 정말 친절하구나. 근데 generative syntax에 따르면 it이 오고 이게 non-referential it이잖아요. 또 비인칭 주어 it. 그 다음에 is라는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very, kind를 꾸미는 very가 오고 of는 you를 govern을 하고 it's very kind of you. 그래서 it's very kind of you라고 트리 스트럭처로 막 나무를 여기다 그리잖아요. 막 뭐시기가 막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못 그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it's very kind of you. 이거 한번 해볼까요? It's very kind of you. 이렇게 되죠? 오브의 목적 아닙니까? you가 오브 전치사 오브에 very kind. 그런데 very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맞죠? VP. 그 다음에 아직 VP가 안 나왔네요. 자, it is 펴요. 자, VP가 여기서요. 그러면 또 여기서 끝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나오죠? 그 주어는 일단 혼자 단독 NP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S를 또 이렇게 형성을 하죠. 그럼 이게 트리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몇 겹이에요? 이 위계 질서, hierarchical structure라고 하잖아요. 우리 phrase structure 룰은. 또 그려봐요. 여기다가 it's NP 맞죠? 어머 너무 크니까 NP 응? is VP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very ADVP 예? 지금 뭐 그 다음에 kind of you 뭐 AP 여러분 언제까지 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를 머릿속에서 어머 그 다음은 AP 자리 어머 그 다음에 ADVP 자리 이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이 모든 스트럭처가 한 번에 번뜩 떠오른다라는 게 현대 이론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머릿속에 그런 룰을 생각해가지고 적용을 시켜나가는 게 위계적으로 적용을 시켜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회로가 있어서 그게 동시에 반짝반짝거린다라는 것이 PDP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시리얼리 뭔가 시리얼리 커넥티드 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이란 머릿속에 언어라는 회로를 장착하고 있어서 동시에 불이 들어온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네이티비스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 시리얼 레프레젠테이션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머릿속에 있는 innate한 그 LAD라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cognitive ability를 부정하는 챌린지는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인간 본연의 cognitive capacity에 대한 부정은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제가 다이어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보세요. 이거요. 여기 좀 도움이 돼요. 촘스키는 이랬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어떤 유지라는 거 LAD 속에 어떤 유지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냥 잠재성만 가지고 있죠. 랭귀지 인풋이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그거가 점점점 쌓여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PDP 다른 말로 말해서 여기 커넥셔니즘이라는 것도 있고요. 커넥셔니즘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가면 emergentism이라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랭귀지 데이터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것들이 집합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다음 머릿속에서 빈도가 높은 것, 빈도가 낮은 것, 빈도가 아예 없는 것 이런 식으로 회로를 형성한다. 그래서 빈도 위주로 머릿속에서 어떤 회로가 형성되어서 It's very kind 하고 나면 of you가 자동으로 생각나게 된다. 왜냐면 kind of 라는 것이 청크로도 너무 많이 다녀요. 그쵸? 그래서 그런 빈도를 위주로 머릿속에 회로가 형성된다라는 것이 connectionism, PDP 모델, 그 다음에 emergentism이고 빈도 이런 거 구분 없이 머릿속에 하나의 LAD 속의 유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랭귀지 인풋에 대한 exposure가 있으면 그 ability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네이티비즘이에요. 되시죠? 기억해야 될 건 뭐다? 머릿속에 있는 인간 본연의 캐파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펑셔널 들어가기 전에 PPT로 정리 한번 하고 네이티비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Language acquisition is innately determined. 굉장히 자생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Born with the genetic capacity that predisposes us to a systematic perception of languag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그 언어를. 따라서 그것은 뭐를 결론 지어줘요?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lized system of language. 머릿속에 이러한 내재화된 시스템을 구조화할 수 있도록 결정 지어준다. 여기 보세요. Innateness hypothesis. Linebar's LAD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Chomsky's LAD로 바꿀게요. 촘스키의 LAD는 어떻게 씁니까? Language. 뭐에 대한 약자다? Language. 다음에 여러분 써보세요. 쓸 줄 알아야 돼요. Acquisition. 약자는 나중에 이제 저처럼 프로가 되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은 각각 뭐를 꾸미는지 알아야 돼요.
아시죠? LAD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약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응? 피꺼솥 이러면 뭔 뜻이야?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거 알아야지 쓸 거 아니야.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써? 아,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피꺼솥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안에 있는 약자를 하나하나 다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쓸 수 있으니까 주관식 시험에 냈는데 LAD 이렇게 딱 써놓으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써야 정답 인정. 이유는 아시죠? 이유는 다들 아셔요.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맥닐의 for innate linguistic property 여기서 소리에 대한 구분, 클래스에 대한 구분 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기억하시고 촘스키 and tradition은 유지 그래서 그 LA하고 유지가 딱 만나면서 더욱더 프루프한 연구가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여기 go, good example은 제가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요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제가 그냥 만든 건데 How do they view children's mistakes differently? 자, go 했는데 아동이 goed라고 했어요. swim이라고 했는데 swimed라고 이야기하고 beautiful 이야기했는데 비교급은 beautiful 아니에요 이러고 fish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수형은 fishes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behaviorism은 어떻게 설명해요? 다 잘못된 말이죠. 이와 같은 발화가 나올 수 있을 수 있다 없다? 아동이 I goed to school yesterday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behaviorism 말을 할 수 없다. 왜? good라는 말을 현실에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이티비즘은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past tense ed라는 체계를 머릿속에 확립을 했다면 아동은 went를 깨우치기 전엔 반드시 good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네이티비즘이에요. swimed는요. 마찬가지죠. behaviorism은 얘기할 거예요. swimed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얘기할 수가 없다. 근데 네이티비즘은 이야기하겠죠.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ed라는 체계를 익혔기 때문에 아동은 go, went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ed의 usage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beautifuler 마찬가지예요. behaviorism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nativism 얘기할 수 있다. 이 아래 체계를 배운 아동. fishes 얘기할 수 없다. behaviorism은 nativism 얘기할 수 있다. s나 es가 복수 morpheme 형태소이기 때문에. 정답은 뭔지 알아요? 아동이 이런 단어를 말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물론 미국 아동인 적은 한 번도 없죠. 살면서. 그렇지만 상상해보세요. 이런 단어를 얘기할까 얘기하지 않을까? 얘기를 해요. 이런 단어를 바로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behaviorism이 틀렸다라는 강력한 경험적인 증거예요. behaviorism이 맞다면 이런 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네이티비스트 어프로치는 이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go, went, swim, swam 이런 단어가 아니라 ed의 용법, er의 용법, s의 용법이기 때문이죠. 아동의 실수는 뭔가요? ed를 붙이지 말아야 할 것에 그 irregular past tense가 적용되는 go라는 것에 regular past tense를 적용했다는 거 마찬가지. 이것도 er이라는 거 regular한 어떤 comparative form을 적용시켰다는 거. es도 irregular한 fish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잘못 적용시켰다는 거. 잘못 적용시킨 거죠. 그것의 룰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는 범위에 그걸 적용시킨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현상을 일반화, 과잉 일반화라고 해요. 과잉 일반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사회 배우니까 일반 사회, 통합 사회 이런 거 배우죠. 그때 과잉 일반화 배우셨죠. 영어로 over generalization이라고 해요. 과잉 일반화의 오류. 뭐에서 나타났어요? ed를 붙이지 말아야 할 곳에 붙였네. er를 붙이지 말아야 할 곳에 붙였네. s를 붙이지 말아야 할 곳에 붙였네. 바로 이것이 에러 타입이 바로 뭐냐면 over generalization이고 이것은
behaviorism과 nativism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학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인가요? 다시요. overgeneralization 일반적으로 발견이 자주 되는 현상이에요. 아동의 발화에서. 이거가 발견이 돼요. 모든 아동이 이거를 다 발화해요. 이 실수를 반드시 거쳐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overgeneralization은 behaviorism이 맞다는 강력한 증거인가요? 틀렸다는 강력한 증거인가요? 틀렸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behaviorism이 틀렸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nativism이 맞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nativism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동이 학습하는 것은 언어 학습 중 학습하는 것은 예문, 예시,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저에 존재하는 문법, 추상적인 언어 문법이다. 그 문법은 발음에 대한 문법일 수도 있고 형태소에 대한 문법일 수도 있고 문장에 대한 문법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건 뭐예요? past tense ed에 대한 문법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요. 그 비교급 morpheme, 형태소 ER에 대한 문법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복수 형태소 S에 대한 문법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동은 어머 얘는 ED에 쓰임새를 안 해? 얘는 ER에 쓰임새를 안 해? 얘는 ES, S에 쓰임새를 안 해?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challenges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시리얼한 어떤 결합이 아니고 simultaneous한 동시다발적인 아웃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native approach, nativist approach, native라니요. nativist approach가 이런 것에서 단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PDP도 머릿속 인간의 머릿속 이런 회로를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인지구조, 복잡한 인지구조에 대한 그거는 인정을 해요. PDP나 뭐 커넥셔니즘이나 이머전티즘 이런 거는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이죠. 머릿속에 이렇게 복잡한 언어적 회로를 가질 수 있다. 동물은 할 수 없는. 됐죠? 그래서 머릿속에 뭐를 가지고 있냐, 인지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네이티비즘은 LAD, 유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커넥셔니즘이나 이머전티즘이나 PDP는 유지나 이런 LAD가 아니라 뭔가를 복잡하게 형상화할 수 있는 이런 회로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네이티비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적인 인지에 대한 믿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학습 중 학습하는 것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네이티비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커넥셔니즘, 이머전티즘, PDP를 설명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애를 먹고 있어요. 차이는 머릿속에 유지나 LAD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네이티비즘, 그리고 그것이 인풋을 들으면서, 랭귀지 인풋, 외부에서 얘기하는 그 발화에 노출되면서 활성화된다는 게 네이티비즘이고 이 커넥셔니즘이나 이머전티즘, PDP가 얘기하기로는 머릿속에는 이런 회로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복잡한 인지구조가 있을 뿐 LA나 유주는 없고 단지 언어를 들으면서 그 복잡성이 빈도를 더해가면서 빨간색, 초록색, 더 활성화 자주 되는 빨간색 회로,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노란색 회로, 그 다음에 빈도가 높은 뭐 초록색 회로 되면서 빈도가 점점점 이렇게 상승해서 빈도가 높은 것끼리 결합이 되는 방식으로서 언어 습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커넥셔니즘, 이머전티즘, PDP가 이야기하는 바예요.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challenges to native approaches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functional approache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